마켓 비하인드 매주 월요일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일단 지난주부터 점검을 좀 해보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참 견조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전반적으로는 지난주도 약세장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뭐 0.1% 그리고 코스닥도 0.9% 상승함에 따라서 뭐 사실 뭐 아시아권 증시들이 좀 선방했었는데 그거에 동참했다 볼 수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거의 상위권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뭐 한 주 동안 3.7% 상승해서 1,453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도 금리가 이제 소폭 상승해서 4.32로 마감했는데 반등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가 이제 좀 많이 팔았는데요. 2조 3천억 순매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1,500억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니까 한 종목을 특히 많이 팔았는데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한 뭐예요? 한화오션이 있었다. 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2,400억 원을 순매도한 삼성전자가 있었고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일단 방산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항공우주 1,200억 순매수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주 초반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뭐 이후에 이제 낙폭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한 날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좀 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날도 또 있었기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은 지난주에도 나타나면서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로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방산, 철강, 자동차, 의료 정밀이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쁜 흐름은 2차 전진의 대형주 그리고 건설, 유통, 음식료 등은 좀 약세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가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BOJ, FOMC, 엔비디아, 그다음에 우리 뭐 아주 확정돼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까지 맞습니다. 줄줄입니다. 네. 주요 이벤트 일단 뭐 오늘 이제 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있을 텐데 뭐 전월 대비 한 0.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일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현재는 뭐 동결 정도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일에 미국 3월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뭐 금리 동결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네, FOMC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뭐 이런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시 방향성은 FOMC 이후에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인 GTC 2025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AI와 반도체 그리고 뭐 지금 뭐 컴퓨터 로봇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이 이번 주는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증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이제 기각에 대해서 염려가 좀 있는데 탄핵 기각이 나타날지라도 과거와 달리 증시 하락의 재료로 이것이 뭐 확대 해석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한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주는 그렇게 뭐 많이 빠지기보다는 보합 수준의 행보 장악을 뭐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FOMC 이후에 이제 방향성은 결정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2주 앞으로 재개가 다가온 만큼 공매도 관련한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접근이 좀 좋아 보이고요. 투자 전략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제 하락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고밸류 종목은 이번 주는 좀 비중 축소를 조금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공매도 시행에 대한 대비를 좀 차근차근 할 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가 됐다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업종 상황을 좀 보면 일단 지난주는 어쨌든 반도체.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중반부터 아주 확 느낌이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HBM에 대한 얘기보다는 범용 반도체, 뭐 레가시 반도체 쪽에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신호가 여러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업황 개선의 신호탄은 먼저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뭐 춘절 기간에도 나타났지만 PC와 스마트폰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IT 제품들을 교체했던 그런 수요가 교체 주기가 올해부터는 도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세제 전쟁 우려로 인해서 사실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하려는 반도체 고객사들의 어떤 오더가 증가 중이라는 점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에서 가장 이제 주목했던 것이 이제 랜드 업체인 샌디스크가 4월부터 제품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업황 개선의 그 신호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에는 사실 HBM이라든지 AI 가속기 테마가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만 국한해서 수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범용 반도체 업황 개선 조짐은 전체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의 수혜가 지금 종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어서 결국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가 이제 업황 개선의 어떤 초기 사이클 시작 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에서 이제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상당히 좀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참고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이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정도가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이 투자 전략일 텐데 지금 시작점이니까 이번에 사면 단기로 좀 갖고 있다 파는 게 아니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인 거잖아요. 하반기에 실적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는 있지만 조짐은 있지만 실적으로 아직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슈팅하는 거는 결국 실적이 바탕이 될 때 슈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마지막 피크에 나타난 상승에 비하면 훨씬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거의 마지막에 그 피크를 먹는 것이 가장 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가라앉는데 포스코홀딩스 정도 조금 괜찮고 근데 전고체 관련된 이게 사실은 아직 먼 얘기인데요. 몇 년 남은 얘기인데도 전고체 관련주들은 계속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차 전지 랠리에서 물론 후반부에 조금은 있었긴 하지만 큰 대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약간 좀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지난주 후반에 이제 삼성 SDI가 2조 원 증자를 했는데 그 목적 중에 전고체 생산 시설 확대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날 보시면 삼성 SDI를 포함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 하락은 심화된 반면에 이제 전고체라든지 소재나 장비 쪽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좋게 보는 점은 유럽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좋아지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은
유럽연합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 자동차들의 그 경쟁력이 조금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요 이제 배출량 목표 달성을 1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3년 단위로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지금 사실 좀 이쪽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잘 못 맞췄던 완성차 기업에게는 어떤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엄청난 할인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일단 종목을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 투자 대상 종목을. 근데 선정 기준은 사실 펀더멘탈은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2월 달 기록했던 주가 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점을 깨지 않은 그렇죠. 거. 예, 저점을 깨지 않고 가는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제조업체보다는 소재업체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고체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종목 안에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하여간 뭔가 스멀스멀 희망을 또 품어주거든요. 이게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신 종목들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은 시장의 초점은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나 일부 장비 업체들 쪽으로 좀 무게가 가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어느 업종을 좀 볼까요? 태양광 업종도 조금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쪽으로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태양광 업황의 어떤 개선 조짐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태양광 종목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해 태양광의 업황은 뭐 최악이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공급이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다수의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의 적자가 좀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중국의 주요 태양광 모듈 업체의 판매 단가가 이제 민상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가격 인상 원인이 꽤 다양하다고 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업황 바닥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걸로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 중 하나가 일단 원재료 가격 상승인데 핵심 소재인 뭐 코발트 가격이 지난달 대비 한 20% 이상 상승했고 인고시 연초 대비 15%, 그 니켈 가격도 좀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공급가용을 유발한 중국 정부가 정책을 좀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대한 보조금 축소를 발표했고 또 6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도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면서 올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는 최소 10%, 최대 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구조 조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요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상당히 바닥 확인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REC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제 REC를 구입해서 대형 발전사들은 그 연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폐지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핵심은 일단 공급가임 해소에 대한 해소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관심 종목으로 하나 솔루션 정도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대장주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일단 매출의 태양광 매출입니다. 화학 빼고 태양광 매출의 대부분이 거의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작년 3천억 정도 이제 영업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한 6천억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익 성장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길게 보시자는 얘기고요.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빨리 좀 가야 됩니다. 네. 기술적 분석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업종, 뭐 시총, 뭐 저래서 업종 쪽부터 네. 바로 일단 좀, 뭐 시장 예. 전체 그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지난주와 같이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 이후 눌림목은 네.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상승했다든지 하락으로 전환하는 업종은 없었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는 화학, 예. 철강금속, 전기전자, 전기가스. 근데 전기전자가 좀 새롭게 들어왔다는 점 좀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안에서도 이제 SK와 한소케미칼,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국전력 주가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추세가 신규로 상승 전환 하락 역시 없었고 추세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음식료, 담배, 종이 업종이 있는데 뭐 업종 내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오크레마와 S&D 주가 흐름이 강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총 50위권 종목으로 좀 이거를 좁혀보죠. 확대해서 해보면 네.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상승 전환 확인된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삼성전기는 이제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주가가 조금 밀려서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하락 시 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솔브레인과 원익 IPS가 신규로 이제 상승 전환이 추세가 확인되었고요. 그다음 JYP 엔터, 신성 델타테크, 루닛 그리고 대주전자재로 케어젠, ISC는 눌림목권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추세가 하락된 이 종목이 있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이 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추세 하락한 종목 없었고요. 향후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특징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대형주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가 강세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좀 눈여겨 보시는 네. 종목들. 네, 이제 좀 좁혀보죠.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좀 볼만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솔 케미칼입니다. 예. 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작년 2월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올해 지금 3월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거래량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급적으로 지난 2월 이후에 기관이 한 970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3월 5일 지분율을 12.96%로 직전 대비 2.38%포인트 추가로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던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반도체, 전구체, 소재 및 2차 전지, 배터리, 바인더 매출 성장이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면 소모성 재료인 과산화수소 매출이 증가하면서 예. 업황 개선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보면 PE 한 12배 정도 수준인데요. 부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부담이 뭐 크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또.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가 범용 반도체 업황 개선 초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예, 이 회사도 뭐 큰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뭐 시가가격이라든지 해정액, 뭐 CMP, 뭐 슬러리,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LD 프리커서 이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솔브레인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작년 7월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3월 초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2월 이후 수급 상황은 기관이 21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따라서 기관이 최근 반등의 주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볼 때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다른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 대비 상당히 그 과거에도 주가의 어떤 그런 하락폭이 크지 않고 좀 잘 방어했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보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런 공급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황 회복도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가셔야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솔브레인 실적 역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성장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 10.8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 대비 매우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반도체 소부장 그 상승에 맞춰서 꾸준하게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사가 또 굉장히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하는데 또 특기가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도 업계에서는 또 정평이 있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본다면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이수 페타시스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유중하려다가 아주 그렇습니다. 큰 골목을 치렀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작년 8월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올해 다시 2월에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다른 소부장 종목들보다는 훨씬 빨리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쪽은 뭐 반도체와는 사실 조금은 결이 좀 다른 소부장이랑은 좀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2월 이후에 외국인이 1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수급이 좋네요. 네, 오늘 소개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양호한 수급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MLB 수요가 넘쳐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공장이 지금 풀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사의 네트워크 스위치 매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핵심 투자 포인트로 이것이 지금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실 거는 네트워크 스위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적은 작년 실적이 일단 크게 증가하는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고 올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60% 이상 예상되는 올해 주목해 볼 만한 고성장 종목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공교롭게도 다 어쨌든 반도체나 이쪽 관련 주들이 다 이게 이 이사님 특징 종목에 눈여겨볼 종목이 들어있다는 것도 요즘 업황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